자, 전한길 씨 얘기 좀 할게요. 전한길 네. 씨가 요즘에 이분이 하는 발언도 참 주옥 같아요. 네. 네. 네, 이분은 진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음. 이분은 지금 전한길 TV에 나와가지고 제대에는 미국이 있다.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나를 탄압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있다. 네네. 요미우리 TV, 뭐 산케이 신문, NHK 방송, 뭐 이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런 외신 기자들까지도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래서 제가 부럽다. 네. 그래서 댓글을 쭉 보니까요. 네네. 거의 뭐 정신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써주는 기자를 보니까 또 이분 또 뉴시스예요. 통신사 기자신데 네. 또 이분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얼토당토한 글을 쓰는 게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환길이 이해가 안 되는. 네. 아니 저는 전한길은 이해가 되는데 아, 글을 그래요? 쓰는 기자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 그렇죠. 이런 글을 너무 써주는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사를 올리는 것은 네네. 대변인님 가장 큰 거는 이 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전한길이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나. 그렇죠. 계몽령이다 뭐다 네. 그렇게 많은 아스팔트에 시민들한테 진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계몽이 안 될까, 현실을 깨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네. 대변인 좀. 저는 그 전한길 씨가 처음에 그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때 네. 그 순수성은 괜찮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순수성이 자꾸만 변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든 정치든 모든 면에서 이런 사람을 제일 경계하거든요. 악과 깡만 남은 사람들. 이 본인이 이런 일에 하나에 꽂혀갖고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그 주변에서 정치하다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정선거라는 네.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선거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자료들 나오고, 아니 지금 157건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하나도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지금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정말 젠틀하고요. 너무 에너지틱하고 좋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정선거에 빠져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10여 년을 야, 정말 대화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민경욱? 아니, 황교안? 그 황교안, 모습을 보면서 윤상현? 악과 깡만 남은 사람들. 이거 표현 맞아요. 또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세월호 문제로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어요. 우리 보수 정치인 중에. 네. 이제 보수 정치인도 떠나서 거의 극우 정치인이 된 그렇죠. 분이죠. 네. 재선이나 한 분이고, 그분도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에는 참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도정 잘 이끌고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인데, 그분이 2020년 선거에서 세월호 관련해 갖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공천을 당시에 뭐 박탈됐든가 그래요. 네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최명진 씨 얘기입니다. 아니 차명진 차명진. 그분도 지난 그러면 한 5, 6년간 네. 그 세월호 문제에 빠져서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았고 안타깝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 장해찬 전 최고. 아. 장해찬 전 최고도 저랑 뭐 방송도 자주 하고 했던 좋은 패널이었는데, 작년 선거에서 자신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해찬 최고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네가 억울하다 그래도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기할 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말고 당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같이 방송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24시간 하는 일이 한동훈 전 대표 까는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세 사람 뭐 네. 실명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네. 한 문제에 본인이 악과 깡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내가 밝히지 않는 한 나는 내 인생에 그거 밝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굽히지를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공감됩니다. 결국에는 전혀 합리적인 의견을 들을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확증 편향적인 얘기들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냐? 그러지 않는데 너무 깊이 간 사람들이 많아갖고 저는 맞아요. 현실 정치하면서 이런 건 내가 정말 경계해야겠다. 정말 악과 음. 깡만 가지고 그렇죠.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근데 저는 전환기 씨는 사실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호소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저러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 들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네. 전환기 씨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저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의 근황을 알려줄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치 면에서 뉴스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 때는 바로 했다. 바이든하고 통화 바로 네. 했는데 이재명은 사흘이나 걸렸지.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딱 어울리는 짝끼리 만났구나. 맞아요. 윤석열과 전환길 자신들의 싱크로 망상 세계 100% 속에서 입니다. 사는 네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두 사람이 진짜 너무 그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지금 짝짝꿍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강사를 안 하시고 있지만 네. 예전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시기 전에 제가 영상도 많이 봤어요. 꽃보다 전환길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명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책까지 봤어요. 아, 책까지 그렇구나. 봐서 책에도 내용이 근데 그분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쫄딱 망했던 분이에요. 쫄딱 망해서 대구인가 거기에서 학원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 빚이 한 25억인가까지 지고 계시다가 진짜로 메가스터디 회장을 만나가지고 기사회생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기를 써가면서 일기장도 막 책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이 목차에서도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일단 이기고 보자. 남일에 신경 끄고 앞만 보고 간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보면은 뭔가 하나 미쳐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성정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분이 지금 보면은 전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계몽이 진짜 계몽이었다는 걸 알리는 것과 부정선거를 알리는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그거를 내가 내 논리를 꼭 설파를 시키겠다. 저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이 같네요. 악과 깡만 남았다. 네. 그렇죠. 그 얘기가 깡만 맞네요. 네, 그 네.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좋아요. 세월호 때문에 차명진 씨가 네. 차명진 의원이 망했다 그러면 세월호 때문에 성공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가 아니었으면 의원 당선되기 되게 힘들었죠. 네. 세월호 그 유족들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때 유가족들이 뭐 엄청나게 지원했죠. 선거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주민이라면 세월호, 그렇죠. 유가족 이런 것처럼 참 두 세월호를 놓고 두 사람이 그렇게 좀 운명이 대비가 되네. 갈렸네요. 맞아. 운명이 아니, 갈렸네. 그 의원도 있잖아. 용해인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죠. 세월호로 인해서 정치권에 데뷔를 했고, 예. 그 사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공감이 될 예. 부분도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아픈 사람 곁에 약자 옆에 그런 감성을 좀 추스려 줘야 된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태원 사건 났을 때 네. 옳고 그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유족들이라든지 맞습니다. 다친 사람의 중심으로 네. 우리가 스피치가 나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너무 약하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기자였는데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정말 잘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렇죠. 그 아픔을 보듬고 맞아요. 이랬다면은 물론 그게 이게 단초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세월호 맞습니다. 7시간이니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어차피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종교가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그 불평등이라는 게 사실 약자에게는 더 불평등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전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네.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우리 사실 보수가 갖고 있는 게
진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실 그동안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럼요.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들이 다 이런 제도들을 마련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제도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었었던 음. 거고.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정치인의 본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발판을 깔아주는 거라고 봐요. 그 발판을 밟고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민주당의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보편적인 복지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을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로 퉁쳐서 그냥 돈을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복지는 정말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선별적으로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하고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너무 지금 무게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변인 예. 요즘 일일 동태조사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성준표 일일 보셨군요. 봤어요. 네. 전 이미 투표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로 네. 이게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네. 제가 뽑으면 거기가 제일 많아. 역시 민심을 민심에 안다는 반응하는. 얘기가 야. 민심을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우리 어제 사실 동태조사가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어제 동태조사 감독님 혹시 그거 큐 있어요? 어제 뭐였죠? 어제 저희가 완전 히트를 쳤는데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1등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맞추는 시간 한번 그러게요.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좀 조금 전에 띄워드릴까요? 그 법원 앞에서 네. 시위하는 분 사진은 창원뿐 아닌가요? 저희가 창원? 어저께 11개 고법 앞에서 다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저 맞아요. 사진을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이거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이거 했어요. 어제 이재명 정부 국민 추천제 하고 있잖아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 네. 뉴스 했는데 엔진에서 추천해 주려고. 네, 저희가 어제 2,700분 정도가 투표를 하셨는데 1등을 우리 김부선 언니가 했어요.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을 시켜라. 그다음에 2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시켜줘야 된다.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총리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기발하시네요. 많이는 이렇게. 많이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 김어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봤어요. 이게 네. 그젠가 국민추천제가 처음 실시한다고 했었을 때 네네.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TV조선에서 일하는 엄성섭 앵커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TV조선에서 유튜브 채널 또 뭐 하길래 네. 2시에 그에 가서 꼭 해라. 그 문화체육부 장관의 김부선. 그리고 김무선이 여러 아니 이게 그러네. 꿀망에 제가 한 오르네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화제가 됐어요. 네. 그 법무부 장관의 원희룡, 검찰총장 윤석열. 아. 검찰총장 윤석열. 근데 과거 화면에 네. 이재명 당시에 경기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은 윤석열 같은 분이 맡아서 맞아, 해야 맞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있었어요. 짤이 있어요. 그 짤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준석이 해야 된다는데. 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예. 저는 어제 저 해석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뭐냐면은 네네. 저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비호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1번을 뽑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호감 비호감 맞네. 네. 일단 맞아요. 이준석이면은 안 돼요.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댓글에는 많이 올라왔더라고. 네네.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장관 시켜라고. 그러니까. 폐지된다 그렇게 해서. 네. 우리 작가님 또 이준석 의원 얘기에 움찔하셨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알겠어요.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